다음은 전기철도 전차선로 설비 중에서 애자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자는 다른 것보다 이 지지물과 절연 목적으로 사용이 되죠. 만약에 이 애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주 전에 앞단에 이런 애자류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부속철도에서는 유리재를 씁니다. 유리로 된 거. 나중에 한번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나중에 서울역에서 대전, 대구까지 갈 때까지 이런 이 전주에 이 아까 설명드렸죠. 가동 브레킷 대전까지는 대부분 유리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리재, 유리로 된 애자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저희가 고분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설비의 변화들도 철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는 게 재밌죠. 예. 대신에 이제 여기 이제 유리재 같은 경우에는 파손 우려가 좀 있고요. 경부고속철도에서 바로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자는 현재 경부 2단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척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유리재보다는 이 고무재, 이 고무로 만든 이 고분재 애자재가 활용이 제일 좋고요.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다. 만약 이 애자에 절연이 파게 된다거나 했을 경우엔 이 애자가 역할을 못했을 경우엔 이 전주에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AC 25000V가 넘어오겠죠. 이쪽으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상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전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가 있잖아요. 그죠? 전봇대 앞에도 보게 되면 다 애자가 그 설비들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자에 절연이 파괴됐다고 했을 경우엔 우리가 무심코 이 전봇대를 잡아다가 감전이 돼서 사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잠깐 보셨는데 이 전차선의 조가선을 지지하기 위한 이 건너지르는 보를 빔이라고 합니다. 빔이라고 하고요. 이런 이렇게 생긴 포탈빔도 있고 이렇게 생긴 조립빔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립빔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요. 이 조립빔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차량기지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예를 들었을 때 이 조립빔 밑에는 선로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선로를 깔아놔서 이 조립빔을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안 그러면 매 선로마다 전주를 하나씩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었을 때 매 선로마다 전주를 설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립빔을 통해서 그 역사라든가 또는 차량기지 같은데 이런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오죠. 이제 빔이 요거 이제 강간빔입니다. 강간빔이고요. 이 화면을 좀 봤을 때 항상 설명드린 게 있는데 보이시는 게 없나요? 여기가 동해죠. 동해 선크루즈라고 해서 이쪽 이런 식으로 강간빔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선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폐장치 전압 센서는 아까 보호설비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보호설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전차선로 전선이나 전원 측 간의 이 정기적인 접속이나 또는 차단 한 개 이상의 구간을 이 전기적으로 개방 연결하는 설비, 차단기, 부하 개폐기, 단록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사 앞뒷면이라든가 지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개폐장치 전압 센서들을 설치해서 유지보수자가 수동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조작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장치가 여러 개가 나오죠. 구분장치가 여러 개가 나오고요. 이건 이따가 변전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 절연 구분 장치도 전기적으로 절연을 구분을 해준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류 전철 구간에서 이상 전원의 접속 계수에서 서로 다른 전원, 여기서 오는 전원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A 변전소에서 오는 전원 또는 B 변전소에서 오는 전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아버지 저기 아버지 자식이
뭐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여기서 오는 전원, 여기서 오는 전원을 구분을 해주는 단락, 구분해주는 이런 설비고요. 변전소의 인출이라든가 또는 그 중간 지점에 이런 구분 장치를, 절연 구분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기계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 전원 다르고요. 여기 전원을 구분을 했다. 여기 구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죠? 저걸 확대했을 때 여기와 여기를 전기적으로 절연을 했다. 그리고 여기를 구분을 했다. 절연을 하고 구분을 해놨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이건 기계적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다음은 구분 장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 개를 넣어놨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에어 섹션입니다. 에어 섹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급전개통, 전기적인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전차선의 일부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일상적인 보수 작업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이럴 때 정전 작업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급전 정지 구간을 한정합니다. 만약에 뭐 저희가 서울에서 뭐 그 수원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전기를 다 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 장치를 통해서 하고요. 이게 이제 집 대신에 요 에어 섹션 같은 경우엔 집전 부분의 전차선에 이 절연물을 삽입한 게 아니라 이 전차선 상호 평행 부분을 일정 간격으로 유지해서 공기 절연을 이용했다라고. 그래서 에어 섹션이라고 하죠. 에어 섹션이라고 이 공기 절연을 통해서 이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걸,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를 사진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땐 잘 모르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애자형 섹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눈으로 봤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애자형 섹션 보시는 것처럼 애자형 섹션 주로 이제 역군의 건널선이나 측선 등에 있고요. 상하선에서 이제 전압 구분하거나 또는 작업상 정전 시 열차 운영에 대한 영향을 안 주고 최소 구간을 한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분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분 장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고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풍부해요. 왜냐? 얘를 만약에 수평이 안 맞거나, 그죠? 또는 높낮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이게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 열차의 집전 장치를 바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로 바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지 보수를 잘 해야 됩니다. 유지 보수를 잘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었을 때 이쪽 양쪽에 보게 되면 수평을 맞추는 장치들이 있어서 이게 뭐 그 볼트를 돌린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유지 보수자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진동, 그죠? 열차의 진동이 같은 주파수대로 동일하게 계속 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건 처음에 아프진 않지만 이걸 뭐 제가 뭐 하루 종일 또는 며칠 동안 계속 똑같은 주파수에 똑같은 힘으로 계속 친다 그러면 여기 멍이 들고 파일 거예요. 뭐 돌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물이 떨어지면 파이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열차의 진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풀리겠죠. 풀리면 이쪽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쪽만 떨어진 거나 했을 경우에 그때 열차가 지나갔을 때 이 구분장치, 애자형 섹션, 구분장치가 열차의 집전 장치를 딱 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운전을 하실 때 이런 구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 아까 건넘선 구간 이런 데가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속도를 좀 줄인다거나 또는 어떠한 표지류를 통해서 기관사한테 먼저 사전 인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에어 조인트라고 있습니다. 에어 조인트 아까 에어 섹션 한번 나왔었죠. 아까 에어 섹션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이 에어 조인트는 마찬가지로 전차선의 신축, 처짐이나 과장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 신축에 의해서 처졌다거나 또는 장력이 센다거나 했을 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전차선을 일정한 길이의 것을 인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계적인 구분 장치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죠. 요게 이제 에어 조인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 장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전차선로 설비 중에서 지금 주요 재원이 나와 있죠. 주요 재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반 철도는 200km급 이하는 전차선, 조가선, CU 110스퀘어, CUMG 65스퀘어짜리들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전차선, 조가선이 1.2톤으로 일괄적으로 당겨주고 있습니다. 1.2톤의 힘으로 전선을 당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몸무게가 80kg다. 그럼 80kg에 온몸의 힘을 써서 당기면 80kg의 힘으로 전선을 당기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뭐랑 관계가 되느냐? 이 속도와 연관이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이 톤수가 달라진다. 250kg급 일반 철도도 마찬가지로 전차선, 조가선의 선종과 가고의 부분도 있고요. 가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차선과 조가선의 높이를 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톤으로 일괄로 당겨주고 있고요. 경부고속철도 또 마찬가지로 CU 150스퀘어, CUMG 65스퀘어 요거는 장력이라든가 전선의 종류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선종률이 다 다르죠.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는 금구류 전차선의 금구류를 국산화를 해서 경부고속은 이게 프랑스식입니다. CU 150스퀘어, CUMG 65스퀘어인데요. 수도권 호남 고속철도는 CUSN 150스퀘어, CUNG 116스퀘어에서 지금 선 종류가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전차선이라고 조가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선을 철길에다 올려놨다. 그러면 그 전선들을 그냥 예를 들었을 때 1.2톤으로 당겼다. 그러면 전선이 당연히 끊어지겠죠. 그게 안 끊어지고 내구연한 15년 또는 20년 동안 그 힘을 받더라도 외부적인 충격이 없을 때 내력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게끔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톤으로 개별식으로 한다거나 또 1.4톤으로 개별로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각 설비별로 구간별로 상당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이런 과학적인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그 화면을 통해서 지금 처음 철도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구간인데요. 제가 그동안 계속 그 전차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 지상 구간,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하 구간에 있는 설비들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T바 그리고 R바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금은 지하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 지하철, 다른 지하철도 대부분 다 PSD 이게 스크린도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스크린도어를 여지 마시고요. 스크린도어 그 창문을 통해서 상부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그래서 T바 같은 경우에는 터널 천장에 이런 지지금구들을 통해서 현수애자로 절연을 합니다. 애자로 절연을 한 이 알루미늄 T바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DC 1500V 구간은 서울, 대전, 인천, 부산, 그리고 또 어디 있죠? 광주. 도시철도는 대부분 이 T바를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5,000 AC 얘는 이제 과천선 또는 신분당선에 AC 25,000V를 설치하는 게 이제 알바거든요. 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현수애자가 달려 있어요. 되게 작죠? DC 1500이기 때문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여기 전압이 더 높으니까. 그죠? 그 활용도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T바로 생겼습니다. T로. 그래서 T바라고 하죠. T바로 생겼고요. 얘는 이 알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알바라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간은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해드렸던 거와 좀 다른 설비로 전차선로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차선로 설비 표지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건 전차선로 설비 표지류입니다. 이제 차량이 운행하기 위해서 기관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될 정보들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LTE라든가 아니면 차량에 있는 전화기, 이 무선통신, 유선통신을 통해서 기관사한테 계속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이런 표지류가 있습니다. 전차선로 설비에 대한 전차선로 설비가 어떻게 시설되어 있고 기관사가 사전에 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지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기관사에게 이 급전에 대한 전기적인 구분이라든가 또는 가선 상태에 대한 그 정보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판타 내림 예고표가 있습니다. 판타를 내려라. 기관사한테 어느 구간 가게 되면 판타를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교교, A씨와 AC, 교교 가선 절연 구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 구간에는 110m 전방에 설치하고요. 일반 철도 구간에서는 시단이나 최근접 시설물에 설치를 합니다. 아까 제가 구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분장치. 그러니까 A씨와 AC가 이 구분되는 구간에서 이 가선 절연 구간이 된다라는 것을 표기를 하는 설비가 이런 설비고요. 그 다음에 교류 직류, AC와 DC. 그러니까 직류와 교류가 마주치는 구간이, 그죠? 일반 절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상 접속 지점이나 교직 구간의 접속 지점, 그 시단이나 최근접 지지물에다가 이 설비를 놔둬서, 기관사가 이 표지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교류와 직류가 이 구간이 도래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예를 들었을 때 맨날 그 구간을 계속 운영하는 기관사분들은 어디 가게 되면 알겠지만, 신입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기관사처럼 처음 올라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도 이런 표지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제가 출퇴근할 때, 하루 매일 아침에 출근, 오후에 퇴근을 하더라도 매일 동일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표지류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연구간 예고표도 있습니다. 앞에 절연구간을 예고를 해주죠. 이제 전기가 끊어진다. 절연. 예고. 고속철도 구간은 전방 1000m 앞에서, 일반 철도는 400m 앞에서, 이건 속도 차이 때문에 당연히 설치하는 구간을 다르게 하는 거고요. 타행표도 있습니다. 타행표 같은 경우엔 절연 구간 전방 고속철도 200에서 250, 일반 철도는 150에서 200, 교교 절연 구간, 아까 AC 말씀드렸죠. 교교 절연 구간은 100에서 200 구간에 이런 타행표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표지류가 있고요. 거기에 판타 내림 표지, 판타 올림 표지. 이거는 기관사가 그 차량 상부에 있는 집전 장치죠. 판타그라프를 내려라, 올려라. 이런 표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설비 표지 중에서 역행표라고 있습니다. 역행표 같은 경우에는 기관차용이 있고요. 전기동차가 이용이 있고 고속기관차용이 있습니다. 고속기관차용인데요. 역행표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차용은 전기기관차가 절연구간 후방 20-30m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년운전 구간은 4에서 50m에 설치를 하는 거를 역행표 전기기관차고요. 전기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선 절연 구간, 계속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전차선이랑 관여된 거기 때문에 구분장치랑 연계가 되면서 절연 구간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열차장에서 10m 더한 곳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 구간, 가선 절연 구간 후방 열차장에서 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후방 되어 있고요. 전차선 구분표도 있는데요. 구분표는 구분장치의 시간 또는 시간 측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창 보게 되면 전차선 구분표 같은 경우엔 역군의 앞에 보시게 되면 설치되어 있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을 해놓기 때문에 구분장치를. 가선 종단표도 있죠. 가선 종단표는 본선에서 전차선의 종단이나 또는 이판이 빈번한 측선의
그 전차선 종단에 설치하는 게 이 가선 종단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그림으로 바꿨을 때 표지로 설치 위치 보세요. 열차가 갑니다. 판타 내려. 그죠? 1400m 고속철도. 그 다음에 해당 지점 여기 보이시죠? 절연 구간. 절연 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절연 구간. 판타 내림 표지. 판타 내림 예고. 절연 구간 예고표. 앞에 절연 구간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절연 구간 예고표가 KTX 400 일반 철도 400 고속은 1100m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절연 구간 전에 타행표 100에서 200m 설치가 되죠. 그 다음에 절연 구간표가 지금 교직 나오죠. 여기 절연 구간표가 나오고요. KTX 310m. 그 다음에 절연 구간 지나간 다음에 역행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행표도가 전기동차, 고속용, 그리고 그 고속열차, 그 전기기관차용으로 해서 열차 길이 30m, 20, 25m 갔을 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행표는 이 열차가 길잖아요. 그죠? 열차 깁니다. KTX든 일반 철도, 일반 그 전동차는 길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수치, 지나가는 그거를 감안을 해서 역행표를 설치하는 구간을 30m, 50m, 10m 이렇게 놔둬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전반적으로 표지류는 전차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절연 구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